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까닭을 육각형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육각형이 있으면 이 안에서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것도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그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과학자들은 못 밝혀냈어요. 그런데 버뮤다 삼각지대의 배나 그리고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질 때, 그때는 구름이 여기서 한 대전 정도 내려갈 겁니다. 구름이 육각형으로 됐을 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신은 육각신인 것입니다. 앞으로 내 강의에서 육각신이 나오면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육각형 안에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이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에너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이고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 우주가 영원히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작용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작용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와 작용은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런 것도 다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작용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다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뭔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우리 눈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전자현미경 갖다 대보세요.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과 존재는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아셨습니까?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끌어당겨서 뭉치면은 존재가 되고 또 뻗어나가 움직이면 작용이 되어 그 둘은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했죠? 어렸을 때. 이 우주는 언제 없어지나? 왜 안 없어지나? 그 대답은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원리를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프락사스는 뭐냐면은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프락사스입니다. 아셨습니까? 동양에서는 이것을 음과 양이라 하며 양이 마찬가지입니다. 태극이 마찬가지예요. 또 자석이 N극과 S극을 동시에 갖고 밀고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석도 N극하고 S극이 틀리죠. 한쪽은 N이고 한쪽은 S죠. 이런 것이 자석이면 하나는 N이고 하나는 S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이 바로 밀고 당기는 것이, 그리고 밀고 당기는 작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벌 중에는, 벌 있죠, 벌. 열심히 일하는 벌하고 그렇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면서 노는 벌이 있습니다. 벌이라는 게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벌하고 빈둥빈둥거리면서 노는 벌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과학자들이, 자, 이게 지금 영상이긴 하지만 좀 흐리게 나왔지만 이 벌 등에다가 RFID라고 하는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지금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지나갈 때 삑 하고선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전부 다 체크하고 있었어요. 이 RFID라고 하는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측정해 본 결과 열심히 일하는 벌은 그 많은 벌 중에서, 그 전체 벌 중에서 불과 20% 내지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 3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7, 80%는 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 잘하는 벌은, 일 잘하는 벌, 저것을 다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면 전부 다 놀고 모르니까 벌은 이게 벌통이 전부 다 그냥 퉁퉁 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벌은 다 체크해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으니까 뜻밖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고 먹던 70, 80%의 벌 중에 또다시 열심히 일하는 벌이 20, 30%가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원래부터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빈둥빈둥 놀던 먹던 애들인데 일 잘하는 벌들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20, 30%가 또 벌어진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주의 원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벌하고 놀고 먹는 벌이 이 개별적, 그 개개인의, 얘는 열심히 하는 애야, 얘는 놀고 먹는 애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개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안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뛰어난 사람도 그냥 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능력 좋은 사람 다음 써주면 그중부터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어때요? 희망이 갑자기 생기죠. 또 갑자기 또 능력 좋은 사람들 다 미워할라 또.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있어 이러고. 어쨌든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아셨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제5위입니다. 우리가 200여 개국 이상 되는 국가 가운데 우리가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죠. 핵무기가 없어서 그렇지 핵무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핵무기를 다 없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우리가 세계 2위 내지 3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강해요 지금. 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강해진 이유는 다른 데가 다 모자라서 그러는 거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막강해진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네, 이북 때문입니다. 이북. 고맙죠? 또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나라는 평화 속에서 마음 편하게 살 때 우리나라는 수시로 남침하는 이북을 대응하기 위해 쉬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북 때문에 우리는 강해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프락사스의 원리 때문에 막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살다가 보면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못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만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적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싫어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하기에 앞서서 우주가 보낸 아프락사스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십시오. 피해서 도망가면 갈수록 점점 미운 사람이 더 많이 생깁니다. 피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프락사스다. 우주가 보내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묘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저 사람이 접근 안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직간에는 이득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묘안을 생각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쓰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을 물리치면 그 자리는 소중한 사람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는 소중한 사람이 채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크게 보는 눈이 떠질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또 못된 사람은 멀리하는 그런 습성을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 문제가 다 이 인간 때문에 생겨요. 인간들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큰 이득이 생겨도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이득을 준다 그런다. 근데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이득 때문에 어떻게 했다가 이제 걸리면 된통 혼나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런 눈이 안 생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큰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그 또한 우주의 아프락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그 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원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가난을 받아들이세요. 마음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분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난이라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가난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말을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 자리에 부가 쌓이도록 머리를 쓰면서 노력하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머릿속에 부자가 된 걸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걸 노력하세요. 뻗어나가는 여러분의 기운이 부를 향해서 정진하면, 뻗어나가는 마음이 정진하면 가난이 존재했던 그 자리는 부로 가득 채워져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부를 향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를 향해서 전진하면은 가난이 있던 그 자리는 부로 다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아프락사스입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부의 소중함을 알아서 헛되이 돈을 낭비하지 않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가난의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분은, 원래 가난이라는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따로 부가 따로 있다고, 가난도 있는데 부가 따로 있다고, 그 다른 부가 있으면은 가난을 모르고 부만 차지하면은 그 부는 결국 나를 버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돈 없이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는 가난을 모르고, 가난의 자리에 그 부가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부는 그냥 따로 있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버는 데서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면은, 왜냐면 돈이 한번 생기려면은 상당히 애써서 버는 돈입니다, 그게. 근데 애쓰지 않고 그냥 먹는 돈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데다가 투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돈은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자리에 부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프락사스의 원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한 몸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 좌파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은 거창하게 지네들도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서 별짓을 참 다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긴 하죠. 그들은, 이 좌파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 것입니다. 예. 나라 망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자기네가 차지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북의 저 김정은이 자신을 위해서라면 백성을 죽여서라도 살아남기 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백성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네요. 나 살기 위해서는 백성은 얼마든지 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 인간이. 저 같은 나중에 반드시 천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예, 지금 여기 있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도.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차지하면 그 나라는 끝내. 좌파들이 차지한 나라는 끝내 못 살고 가난하여 붕괴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까에는 차지해서 자기 때에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건 붕괴되는 겁니다. 예. 올라야 안 가요. 한 20, 30년만 지나면 다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자손, 이 좌파들의 자손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어차피 사회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망하느냐? 개인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배급을 준다 그러면서 지 배떼기 처먹기 힘들지 백성들 생각 안 해요. 이북에서도 탈북민들이 한번 데모한 적 있죠, 걔네들도. 뭐 그 성도라는 친구가 데모 일으킨 것. 거기 사람들이 그랬어요. 김정일이가 그 당시에 자기는 밤낮 주먹밥 먹는다 그랬어요. 주먹밥 먹는 배떼가 이렇게 퉁퉁 튀어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북은 그래서 망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좌파보다 사실은 우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좌파보다 우파가 더 큰 문제예요. 좌파는 악착같이 하려고 하죠. 우파가 문제입니다. 우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정의감이 있습니다. 정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좌파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저지르고 있지만 우파들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우파들은 정의 사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뺏기는 거예요. 좌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걔들은 거짓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냥 눈앞에다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거짓과 또 질서 파괴, 그리고 억지 범죄라도 저질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우파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로우면 그와 같은 불의는 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저쪽은 문제나 있지 이쪽은 문제라기보다도 문제 없는 게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아셨습니까? 좌파들의 음모를 면밀히 살피고 그것을 국민한테 알려 그 죄를 처단해야 하는데, 나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그러면 되지. 나 몰라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 차례 말해왔지만 여러 번 말했어요. 우파들은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만 유리하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좋아하며 만족하다가 끝내는 상황이 뒤집혀 도로아무 타불이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도 여러 번 했어요.
결론이 날 때까지 숨 죽이고 기다려야 하는데 다 된 것처럼 미리 만족하면 그 결과는 우주의 원리에 의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은 원하는 결과를 밀어내 상황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구속될 것이라며 얼마 전에 그랬어요. 구속된다고 그 재판이 나오기 전에 재판소 경계를 철저히 한다고 우파들이 수선을 떨 때 나는 그 상황이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소 주변을 철통같이 경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좌파들이 뭐 들고 일어날까봐. 그래서 그걸 미리 그렇게 철통같이 지킨다고 수선 떨 때 큰일 먹었다. 구속되는 순간까지 숨 죽이고 기다려야 하는데 우파 방송들은 이미 구속된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4월 2일입니다. 그렇죠? 4월 4일 날은 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느냐 아니면 탄핵되느냐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리 우파 방송들은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심정도 알아요. 그리고 기분은 그랬으면 좋아요.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지금 이미 와서 이제 대통령 된 것처럼 하라고 그러면서 온갖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이 결코 이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자꾸 뻐그러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아니면 천기 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바로 천기입니다. 다 될 것을 미리 만족해버리면 밀어내버립니다. 이게 천기 누설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우파 정치인들은 좌파들처럼 악착같이 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한국 정치의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냥 나 아니면 말고 나 배부르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악착같이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들이 지금 우파였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하고 맞짱 떠도 결코 끌리지 않을 겁니다. 단지 문제는 저 사람들이 좌파라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파는 반드시 나라를 망해먹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은 좌파들이 덤비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때는 괜히 데모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별별별 데모 다 하고 그 와중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할 일이 있어서 앞을 향해서 나갔어요. 지금 안 나갑니다. 지금. 정치도 일종의 사업처럼 현재 시점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바라보는 목표도 없고 목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뭘 하겠어요. 또 해야 할 일도 모르며 두 체제가 서로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경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느냐 네가 잡느냐 하면서 또 백성들이 제일 문제죠. 백성들이 정신 차리면 이런 일 안 당하는데 내가 문재인이 될 때 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나마 윤석열이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도 염원해서 결국 대통령을 만들어놨지만 또 조금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로 서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원칙에 의해 적 또한 있어야 하지만 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합니다. 우리도 이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한이 발전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걔네가 힘이 세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찔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이 있어야 아군은 방심하지 않고 상황을 살피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발전된 국가는 이렇게 좌파들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우리한테 큰 시험이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알라고 지금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표가 거의 50%에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면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상반되는 대상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50대 50, 이거 안 돼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우주신은, 이 우주 창조하는 우주신은 그와 같은 비율을 황금률이라 하며 우주는 황금률에 의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을 딱 맞추면 영원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바뀌면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대상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비율,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며, 황금률은 7대 3입니다. 7과 3이 존재하면 안정을 해요. 그러나 바뀌면 이게 흔들면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황금률은 7대 3입니다. 앞에 벌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우주는 아프락사스의 원리에 의해 반드시 그 상반된 성질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로 하나는 없어요. 반드시 같이 있어요. 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선량한 국민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반하는 국민들 또한 있는 것입니다. 좌파 혹은 범죄자 등 안전을 해치는 인물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 또한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밤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별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기 위한 비율이 바로 황금률이며, 우주는 70%의 공간과 또 존재하는 별들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70%고 있는 별이 여러분들이 볼 때 수없이 많아서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래봤자 적어서 30%입니다. 그러니까 저 별들보다 더 넓은 것이 우주인데, 공간인데 그건 70%예요. 그렇습니까? 2배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별의 수가 늘어나서 40%가 되면 우주는 가차없이 그 별을 공격해서 30%로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뽀개지게 만들어요. 무슨 일을 저질러서라도 합니다. 지네들끼리 부닥치게 하든지 뭐 하든지. 아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끌어당기는 힘 30%와 뻗어나가는 힘 70% 또한 황금률이며,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하려면 좌파 또한 30%가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좌파의 위력이라는 것, 좌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30% 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범죄자는 모조리 싹 없애버리고 싶지만, 우주의 입장, 즉 육각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서로 다른 성질의 대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락사스이기 때문에. 앞에 벌에서도 보았지만, 벌 이야기에서도 보았지만, 일 잘하는 벌을 모조리 싹 다 없애면 그 안에서 새로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던 것 가운데서 또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주의 힘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힘이라는 것을.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주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주는 계속해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우주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이와 같은 황금률을 분명하게 알아 좌파가 되었든 범죄자가 되었든 그들의 활동이 30%를 넘지 않게 항상 경계하며 단속해야 합니다. 나라의 안녕과 번영은 이렇게 우주의 황금률에 의해 영원히 꼽히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평화가 90%고 저런 좌파나 범죄자가 10%밖에 없다, 그럼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것도 일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풍요로우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7대 3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황금률을 알고 황금률의 비율을 맞추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되,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 어려움의 인생이 30%를 넘지 않게 그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